제임스 굿 원이 쓴 건강의 내 과학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삶을 둘러싼 인류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유인원 시절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책을 읽는 내내 총균세 책이라는 책과 겹치는 유인원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운동은 두뇌 훈련을 시킨다. 이런 행동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앉아있고 활동이 적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해를 돕는다는 거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 실행을 해야 한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일 뿐이다. 자, 그럼 책 내용을 파악해 보자. 우리는 노화되면서 점점 더 움직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누구와 함께 운동하느냐도 중요하고 운동 계획을 늘려야 한다. 인간 신체는 움직여야 하고 활동해야 한다는 건 다 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 즉 앉아있는 습관이다. 사무실의 의자는 재난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그만큼 강하게 이 책은 말하고 있다. 2005년 레빈의 연구에서 앉아있는 습관, 실체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습관이다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의자와의 전쟁 선포이다.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스톱워치 시계 측정을 해서 앉아있는 습관을 체크한다. 의지력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므로 의지력만 가지고는 어렵다. 즐거움을 연계해서 동행한다. 100만 년 전 인류는 진화했다. 요리를 익혀먹기 시작으로 진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인류의 몸에는 세로토닌이 생기고 우리 인간에게 세로토닌은 중요한 성분이 됐다.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도 있다. 즉, 나쁜 음식은 나쁜 감정을 만든다. 인간은 영양을 외부에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단백질, 탄수화물, 모든 걸 외부에서 섭취한다. 인간의 소화는 가수분해, 즉 물로 희석된 뒤 효소라는 촉매제를 통해 40m에 달하는 소화기관을 거쳐 다양한 여정을 겪고 나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칼로리를 줄이자고 강하게 얘기한다. 그럼 2배 이상 건강해진다고 이 책은 말한다. 그런데 의문을 제기한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과연 두뇌는 어떤 영향이 있고 두뇌는 좋아질까? 여기서 그 증거를 제시한다. 많은 칼로리는 활성탄소를 만드는데 하루 한 번은 배고픔을 느끼라고 말하고, 활성탄소는 몸을 공격하고 뇌를 공격한다. 오키나와 다이어트 프로젝트는 간헐적 단식은 신경 가소성을 높여서 지방을 태우고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출한다. 간헐적 단식 줄이기 운동이다. 이스라엘 연구소는 장내 미생물균은 진화 생물학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음식이 곧 약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우리의 의지력을 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재료부터 멸균 처리된 재료들이다.
당연히 몸에 좋은 균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는 좋은 박테리아가 없어졌다. 즉, 장내 미생물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친구인 장내 미생물을 의도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천천히 소화하는 섬유질 음식을 섭취하자. 책을 읽는 내내 뭔가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난다는 감정을 느낀다. 이런 책은 처음이고 또 왜 깊이 생각하고 살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을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네요. 오늘의 서구식단은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내 미생물과 뇌는 정말 중요한 관계다. 사이토카인은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이토카인을 없애기 위해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가 중요한 일이다. 사람 대장의 병원균, 인지 테스트와 장내 박테리아의 관계에서 클라이언의 2014년 장내 미생물이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 입에는 평균 60억 개의 세균이 있다. 또한 700개의 박테리아가 있다. 음식물과 동물의 키스는 이런 걸 활성화해준다. 껌을 씹고 사과를 먹자. 심지어 건강한 사람의 배설물을 다른 사람 몸에 넣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방법까지 생각하게 됐다. 껌을 씹으면 타액이 촉진되고 심박수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A는 평생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브루클린, 양배추를 양껏 먹자. 13가지 비타민 중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한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중요한 물질이다.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젊은이가 3배 더 외로움을 느낀다.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가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을 가중시킨다. 외로움은 특히 두뇌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코르테론은 외로움을 느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사회적 고립에서 탈출하는 방법뿐이다. 성인기에는 외국어 배우기가 어렵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그렇다고 해도 배우자. 신경 가소성에 도움이 된다. 어린 나이일수록 새 언어는 유동적이다. 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춤추는 걸 여기서 권한다. 춤은 신체뿐 아니라 트라우마나 인지적으로 두뇌에 자극을 주고 두뇌 활동을 높여주고 좋아진다. 1910년 인지적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코르티솔, 이런 개념은 100여 편의 논문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발표되었다. 코르티솔을 알게 된 것만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 능력, 공간, 시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드너는 11일 25분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이 기록은 깰 수 없다. 너무나 생명의 위험에서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다.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뇌의 편도체는 파충류의 뇌다. 이 편도체에서 나온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전두엽이 된다. 즉, 전두엽이 편도체를 변형계와 협동해서 제어해야 한다. 다마시도 부부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감정을 느끼는 모순된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고 증명했다. 우리 몸에는 4가지 호르몬이 있다. 두뇌는 중독이 아니라 쾌락을 얻기 위해 엔도르핀을 통해 인간임을 추구한다. 최근에 엔케팔린도 밝혀졌는데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은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행복하려면 쾌락과 고통 두 느낌은 행복에 중요하다. 행복하려면 우리의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회적 활동은 우리 두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좋은 관계, 장기적인 관계,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별을 들여다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책 내용을 인용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스트레스 최적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